지금 현대차, 네.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저는 이제 살 때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단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경제가 늘어나고 물가 올라가던 게 정체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리 인상을 멈춰요. 그리고 좀 있다가 대부분 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할까? 물론 그 앞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네네. 여기에 이제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언제 사냐? 사실 그게 중요하죠. 매수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자꾸 중요해요. 단타 느낌이 나서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 얼마에 사느냐가 사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 얼마에 사서 그러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종목을 사서 계속 들고 있으면 그게 장기 투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동업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업 파트너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리고 뭐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계속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파트너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바꿔야죠. 바꿔야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을 사갖고 30년 있었다. 재미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2만 원인데. 그렇죠. 그건 괴롭죠. 택한 아주. 얘기고요. 제일 그 안전했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은행이거든요. 그 은행을 사서 계속 있었다. 그럼 IMF 때 망했거든. 몇 개 은행들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주식을 사서 그 종목을 계속 10년, 20년 투자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건 신이죠. 미래를 알 수 있으니. 그렇죠. 10년, 20년을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10년 단위, 5년 단위만 놓고 봐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 포트폴리오 종목도 변화를 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렇지만 꾸준하게 장기를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장기 투자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마라. 그거는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래프만 보고 이 뭐 샀다 팔았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은 돈을 벌 가능성이 많지 않죠. 그런데 펀더멘탈의 변화를 보면서 매매 사야 되는 시점과 팔아야 되는 시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수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주식이 예를 들면 뭐 안 망할 주식, 대형주, 우량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제 기억으로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2018년 그때 그 많이 하락했었죠. 2018년, 2019 그렇죠. 2018년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이어서 그때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무지하게 나빴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쾅 하고 떨어졌다가 반등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갔어요. 거기가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네,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고 이미 나쁘다고 하는 건 다 알아. 반도체 사이클 나쁘다는 거. 그럼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지하 내려갔더니 뭐 그 밑에 뭐 굴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이 아니라 그 밑에 굴이 하나 더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테슬라 주식을 보면 시대의 흐름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 전기차가 된다고 하는 건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한 지금 액면분할했죠. 액면분할 하기 전에 200불, 300불에서 무지하게 오랜 기간 옆으로 횡보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때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그냥 파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럼 올라갔냐? 제 기억에 자, 이제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는데, 한 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이제 분기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 분기가 아니고 두 분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되는가 보다. 거기서부터 작년에 테슬라 주가가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10배 올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그냥 쫙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주식을 사고 싶으면 자기가 이제 마음속으로 공부해갖고 이 주식을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주식의 주가가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기다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확인될 때 완전히 확인되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서 그렇죠. 안 되고 그 단초 예를 들면 테슬라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계속 흑자 내고 적자 내고 뭐 왔다리 하고 앨런 머스크 심심하면 트위터 날리고 뭐 이러니까 저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2분기 정도 흑자를 내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된다 하는 힌트가 보이니까 거기서부터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이제 징조라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들어가는. 그때는 또 초반에 주가가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요, 초반에. 또 강하게 올라가면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이거 못 사겠다. 조금 이따 사야 되겠다. 그런데 떨어지면 사야지. 근데 그럴 때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꾸로 파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매수 타이밍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사실 그 뭐 일반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전업 투자자가 아닌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가 좋은 거죠. 좋은 우량주. 근데 시대의 흐름은 알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간다. 예를 들면 뭐 지금은 환경이 중요한 테마고 뭐 전기차가 되고 또 최근에 보면은 플랫폼 주식들이 엄청 좋잖아요. 플랫폼이 이게 주도하고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이길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런 주식을 그냥 저축하듯이 매달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적립식으로. 그러면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그 기다리다 보면 그게 누적돼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파는 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죠. 파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좋아질 게 없다. 더 이상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뭐 더 좋아질 게 있을까? 그럴 때. 그럴 때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목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요새 이상하게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샀다가 1년 만에 팔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팔 수 있어요. 그걸 거의 뭐 완전히 매도하는 마바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사람 성향이 다른 거고 뭐 어떤 사람은 10년 투자한다고 20년 투자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뭐 저축의 개념이고 사실은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렇다면 그런 그 매수의 타이밍과 또 매도의 그 시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테슬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저는 이제 살 때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단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대차는 이미 작년에 한번 레벨업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가 가솔린차 우리가 좌초자산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점점 비즈니스가 쪼그라드는 그런 걸로 봤었는데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재평가가 일어나서 그게 10만 원대에 있던 게 20만 원대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은 또 조정 과정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반도체 칩 이슈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쇼티지, 제대로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전기차 플랫폼을 깔았는데 그 전기차가 지금 원활히 생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충분한 양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전기차가 미국에서 수출돼 갖고 팔리는 모멘트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나타날 때는 주가가 다시 세게 움직일 수 있죠. 그때 뭐 지금도 꾸준하게 기다리실 분들은 괜찮고 근데 조금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그때는 또 주가도 얘기를 해줘요. 근데 또 그때는 이미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그런 뉴스가 나오겠죠. 상승하죠. 근데 사실은 주가가 이제 이렇습니다. 1차 상승을 해요. 그러면 1차 상승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걸.
한 20% 30%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기엔 강하게 들어올렸다가 후속에 매기가 없으면 떨어져요. 차익 매물도 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두 번째로 올라가거든. 이때 올라갈 때가 무지하게 세게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는 어중이 더중이 야 저거 안 잡으면 죽을 것 같다 해서 막 과열돼 갖고 잡을 때가 이제 상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고 있으면 살 수 있는 이때가 좋은 타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이제 좋은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주가도 그때는 모멘텀을 보여줘요. 움직이 상승. 그럼요. 주가가 오를 때에도 제가 말했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르고 빠질 때도 한 번에 확 빠지진 않아요. 네. 빠졌다가 반등했다 다시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원래 기관 투자 가셨으니까 기관에서의 투자하는 방법과 개인 또 지금은 이제 네. 개인으로서 또 주식 그렇죠. 투자를 하고 네, 계시잖아요. 저도 동학개미입니다. 좀 방법이 좀 달라졌다 다르죠. 이런 다르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다르죠.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게 더 개인에게 적합한 것인지 좀 느낀 게 있다면 좀 설명을 그건 해주시죠.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뭐 혼자 낚시를 하는 사람과 뭐 원양어선을 끌고 나가서 큰 선박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방법론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결론이 뭐였냐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라. 왜냐하면 뭐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방송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뭐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이렇게 어제 뭐 이렇게 친구하고 골프 쳤는데 무슨 바이오 주식을 하나 무지하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주가도 많이 오르고 들어보니까 뭐 그럴듯해. 근데 그걸 내가 살 수 있느냐? 못 사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달라요, 성향이.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주식은 부담스러워서 못 사고 바닥을 기는 주식을 좋아하는 기다리는 사람도 주식. 있고 뭐 등등등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대형주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답답해서 어떻게 대형주를 하니 중소형주를 하고 뭐 이런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저도 이번에 책을 내지만 이런 책도 보고 저런 방송도 듣고 여러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서 자기 걸로 내재화를 해야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 그리고 그거를 몸에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 골프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다 싱글이죠. 근데 필드에 나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치고 네, 근데 앞을 보고 필드에 나가면 그게 되냐 이거죠. 아니죠. 몸에서 익어야 되거든요.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을 읽는 거는 일종의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시장에서 직접 매매를 하면서 내 걸로 내재화되지 않으면 그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얘기하면 뭐 나와서 이제 방송하신 분들 보면 이게 정답이야 하고 막 세게 얘기하는데 글쎄 저는 생각에 꼭 물고기를 잡는 법이 하나만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말 자기 성향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성격 급한 분이 장기 투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향을 알면서 삼성전자를 샀다? 이러면 이제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죠. 뭐 자기하고 잘 맞는 자기만의 투자 원칙 이런 거를 정립을 해야 자기 관이 있어야 그래야 투자를 자기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몸에 익힌다, 네. 각인시킨다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엔 뭐 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뭐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복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연습하고 그다음에 잘 안 됐을 때는 왜 잘 안 됐을까 복귀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연습해보고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그 주식을 내가 왜 샀을까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맞았으면 왜 안 맞았을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다시 그냥 바꿔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몸으로 체력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게 돈을 거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걸면 무지하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돈 잃으면 마이너스 계좌 손실 나면 잠 못 자죠. 이게 뭐, 장기 투자하면 돈 벌지, 뭐 10년, 20년 하면 되지. 되죠. 근데 그거는 내가 뭐, 그거 없어도 되는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비투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충분히 연습하고 해서 자신감이 조금씩 이제 할만하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적은 금액서부터 서서히 그렇죠. 해자. 근데 지금 B2 말씀하시니까 뭐 일각에서는 26조 신용잔고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한국은행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을 줄이는 어떤 역할? 이 B2가 결국 또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한국 주식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뭐 지금 정도의 금리 인상은 뭐 원래는 0.25.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요, 금리 인상 초기에는 주식이 좋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금리 인상 초기에 주식이 나빴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 그러면 주식이 힘들어지느냐, 금리 인상할 때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계속 따라가면서 금리 인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경제가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던 게 정체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리 인상을 멈춰요. 그리고 좀 있다가 대부분 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0.25 기준금리 올리면 기준금리 0.75인데 저는 무지하게 낮은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주열 총재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했고, 그러면 기준금리 올렸을 때 시중금리가 오늘 그럼 올랐을까? 아니에요. 채권은 강세였어요. 시중금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별로 시장에 임팩트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직은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만한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럼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중간중간 덜컹거리긴 하겠지만. 그 대신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사실 저 영상 나가면은 그래서 종목이 뭐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찍어주는 거는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기가 종목은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내가 종목을 발굴하는 힌트는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종목을 내가 공부해서 이거 되겠다 하는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 남이 얘기하는 거 사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샀다가 빠지면 이틀 빠지면 아닌가 배 하고 손절해요. 아닌가 배. 네, 진짜 여기 뭐 주식 시장을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주식 투자의 첫걸음은 시장을 이해하는 거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이 카피 문구가 마음에 와닿고요. 하여튼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벌어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주식 시장을 이해하고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아마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에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주식 시장의 속성. 네, 이창훈 단장님 그 첫 번째 책. 네,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인사이트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